7월 7일에 집안 이곳을 닦아라. 우환과 근심이 소멸된다. 당신의 집에 숨어 있는 불행의 씨앗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그 물건들이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매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 답은 바로 당신의 집 안에 있습니다. 수년간 풍수 컨설팅을 해오면서 수많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집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왜 자신의 인생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왜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그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풍수의 비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자연의 법칙을 통해 당신의 집에서 불행을 만들어내는 4가지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일수록 더욱 강력한 정화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당신의 고민과 걱정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집을 돌아보십시오. 몇 년째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물건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하며 미루어온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건들이 바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당신의 운기를 막고 당신의 미래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방석 풍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집안에 숨어있는 불행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집안에 놀라운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왜 이 시기에 이런 물건들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무시하고서는 진정한 풍수의 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서불씨 시대의 비밀과 소서의 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서불씨의 시대입니다. 춥고 더운 것이 때를 맞지 않는 혼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계절은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에는 모든 것이 성장하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휴식과 저장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지구와 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가 원리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리듬이 우리 인간의 삶과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상이변이며 거의 재앙 수준의 기후 악화입니다. 더위가 올 때가 아닌데 더위가 오고 추위가 와야 할 때 추위가 오지 않습니다. 계절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봄에 피어야 할 꽃들이 겨울에 피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시기가 바뀌고 있고 농작물의 재배 시기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가 맞지 않는 시기에 무엇이 발생할까요? 바로 우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에 따라 인간의 삶에도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몸의 리듬이 깨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연의 리듬과 우리 인간의 리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특히 지금은 소설하고 하는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더운 시기를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양의 기운이 가장 강했던 때는 이미 지나간 하지였습니다. 하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로 양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음기가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더운 것 같지만 이 무더운 시기에 이미 그 밑에서는 음의 기운, 즉 다가올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기운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음양의 이치로 설명하면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시작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감정으로 비유해보면 더위 때문에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더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음의 기운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름철에 범죄율이 높아지고 교통사고가 많아지며 부부싸움이 증가하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기운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의 기운이 서서히 강해지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이해하면 왜 지금 특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음의 기운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정화하지 않은 부정적인 에너지는 가을과 겨울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시기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수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저장되는 시기이므로 부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저장되어 이듬해 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정화하면 가을에는 좋은 결과를 수확할 수 있고 겨울에는 평안함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듬해 봄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겁고 두꺼운 물건들의 저주와 해박. 지금 시기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은 무겁고 두꺼운 물건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덥다는 느낌을 주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거실부터 시작해서 침실, 부엌,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놓인 화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바닥에 놓인 것들은 땅의 기운과 연결되어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벽에 치렁치렁하게 걸어놓은 과도한 식물들이나 장식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천장에 가까운 곳에 걸린 것들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집안의 평안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공중에 떠 있는 무거운 것들은 불안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거주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절감이 맞지 않는 장식들입니다. 얼마 전 한 집에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무더운 7월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대로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간 리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산타클로스 인형 등이 여전히 집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신의 운기를 막는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왜 이런 물건들이 문제가 될까요? 먼저 질감으로 무겁고 두꺼운 것들은 음의 기운을 축적시킵니다.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어서 집안의 기운도 함께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것이 거주자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계절이 지난 장식들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데 과거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여 발전과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용 두꺼운 커튼이나 담요들이 여전히 걸려 있다면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무거운 가구들 위에 쌓인 잡다한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읽었거나 다시 볼 일이 없는 것들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옷장 안의 두꺼운 옷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째 입지 않은 코트나 패딩, 두꺼운 니트 등이 옷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들도 무거운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두꺼운 옷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집안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다면 지금 당장 하나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작정 다 치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남겨두되 단순히 습관적으로 걸어놓은 것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 둘째, 보기만 해도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것들. 셋째, 계절에 맞지 않는 것들. 넷째,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과 연결된 것들. 계절감이 맞지 않는 것들은 더욱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한겨울이 되면 다시 꺼내면 되니까 그냥 두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런 안일한 생각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정체시키는 원인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무겁고 두꺼운 것들을 제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공간이 훨씬 시원하고 상쾌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당신의 사고도 더 명확해지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들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 후에 갑자기 좋은 소식을 듣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나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간이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물건들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면서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곧 행동력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미루어왔던 일들을 시작하고 싶어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집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공간씩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공간을 정화하는 의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공기를 들이고 향을 피우거나 소금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간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정리와 함께 에너지적인 정화도 이루어져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얼룩과 기름때, 그리고 원망과 말의 정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정화인 오래된 얼룩과 기름때 제거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정화인 원망이 쌓인 물건들과 부정적인 말의 정화입니다. 먼저 오래된 얼룩과 기름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들은 당신의 인생에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의 물리적 형태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더러움은 곧 에너지적인 더러움과 직결됩니다. 집안에 오래된 얼룩과 기름때가 많은 집들을 방문해 보면 정말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벽지에 스며든 오래된 얼룩들, 주방에 끈적끈적한 기름때, 화장실에 곰팡이와 물때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끈적끈적하고 무언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손만 대도 찐득하게 달라붙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집에 대한 정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이 사라지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더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더러운 표면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기름때가 있는 곳에는 먼지가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보슬보슬한 먼지가 내려앉아 층층이 쌓이면서 정말 손대기 싫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점점 더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얼룩과 기름때는 단순한 더러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관리 상태는 정신적, 감정적 상태와 직결됩니다. 집이 더러우면 마음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우면 집도 더러워집니다. 특히 지금 같은 무더운 시기에는 이런 기름때와 얼룩들이 더욱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더위와 습기가 결합되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당신의 건강과 운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는 곳에서는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없습니다. 대신 질병과 불운을 가져오는 나쁜 기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면 몸이 자주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지며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정화하는 신성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무더운 날씨에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시기에 하는 정화 작업은 다른 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청소를 할 때는 단순히 표면만 닦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얼룩 하나하나를 제거할 때마다 당신의 과거 부정적인 기억들도 함께 정화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름때를 완전히 제거하면서 당신의 미래를 막고 있던 장애물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정신적 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원망이 쌓인 물건들의 정리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에 부부가 있는데 너무 많이 싸웁니다. 주로 어디서 싸울까요? 대부분 식탁에 앉아서 술 한 잔 놓고 계속 싸우고 욕하고 다투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물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식탁은 원래 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식사를 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다툼의 장소가 되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공간에 있는 가구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늘 앉아서 다투던 식탁이나 소파를 바꿔서 기운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구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물건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눈에 띄는 물건들,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물건들.
또는 부정적인 기억과 연결된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꼭 필요하고 잘 사용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불화를 일으키면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아까워합니다.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어떻게 버리느냐고 하시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화목하게 가족들과 보내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진정으로 평화로운 하루,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하루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몇십만 원 주고 산 기계나 가구를 두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 마음의 평안, 집안의 조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비싼 물건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원망은 곧 화입니다. 묵어있는 화, 아주 묵직한 화입니다. 이런 화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석탄이 타서 만들어진 숯불처럼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화는 더더욱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기운을 솟구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화가 계속 일어나서 솟구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터져버립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운이 너무 위로 치솟으면 정말로 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신뢰가 무너지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묵은 화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묵은 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계속 곁에 두고 있으면 마치 화약고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쌓인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그 물건과 관련된 기억들이 대부분 불쾌한 것들인지 살펴보세요. 셋째, 그 물건이 있는 공간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물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당신의 삶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면 부정적인 에너지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더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워 죽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운이 조절되고 음성이라는 파동 에너지가 공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파동은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말이 나오면서 주변에 울려 퍼지고 그 소리가 벽과 천장에 반사되어 다시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계속 더워 죽겠다고 말하면 정말로 더워 죽을 것처럼 더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또한 죽겠다는 표현은 매우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말들은 생명력을 떨어뜨리고 활력을 감소시킵니다. 굳이 더워 죽겠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덥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마음이 넓은 분이라면 시원하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장을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앞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심한 욕을 하며 화를 냅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기사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욕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시면서 아, 내가 끼어들었구나. 번호 기억해 두겠어 라고 말하며 하하 웃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희화화하고 가볍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반박하는 것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자신의 에너지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받아서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화라는 것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더운 시기일 때 오히려 더 큰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큰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포용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좁은 마음 대신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고 지혜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지금 한서불 씨의 시기, 소서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무겁고 두꺼운 물건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얼룩과 기름때를 완전히 제거하며 원망이 쌓인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고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정화 작업을 실천하시면 당신의 집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근심과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행운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풍수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정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이 정화되고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에너지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혜롭게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용기 있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과감히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큰 마음으로 포용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